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B 방송센터장 지한선입니다. 오는 2024년 4월 10일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지금 선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조용히 제자리에서 자기 일에 열심인데 정치인이나 언론은 연일 선거 이야기뿐입니다. 맨날 며칠 수없이 많은 날 자기네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을 뿐더러 서로 이합 집산하는 꼴이 서로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를 흉본다는 속담이 생각날 정도로 서로 시기하고 헐뜯는 정치 풍토를 우리는 매일 라디오, TV로 접해야 되겠습니까? 이 선거날을 생각하니 바로 오늘 64년 전 오늘 3월 15일 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지한 스님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10여 년간 집권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이 저지른 역대 없는 부정선거 날이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던 마산고등학교 1학년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로 그 시신이 바다에 건져졌습니다. 많은 분이 놀랐죠. 지금부터 64년 전 이야기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60년 3월 15일은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선거 날이었습니다. 4대 대통령 후보로는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고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대통령으로 나왔는데 조병옥 후보는 1월 미국 한 병원에서 의문사했습니다. 지금 4대 대통령 선거 전 지난 3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승만 대통령의 대적이라고 하는 민주당 신익기 후보도 선거 10일을 앞두고 호남 열차를 타고 호남 지역에 유세를 가다가 열차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5대 부통령 후보는 자유당 이기봉, 민주당 장면 부통령이 나왔고 통일당 김준현, 국민당 임영신, 당시 보수정당이었으며 여당인 자유당은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족의 해는 이승만이요 민족의 달은 이기봉이라고 외쳤습니다. 민족의 해 이승만, 민족의 달 이기봉. 어찌 생각하면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외치던 태양이라고 떠받친 구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승만은 이기봉이 맏아들
이강석을 양아들로 입양해서 이승만과 이기붕은 한 가족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당은 아주 대놓고 해와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승만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경호 후보가 사망함으로써 이미 당선이 확정된 상태였고, 부통령 후보 이기붕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유고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이기붕이가 꼭 당선돼야만 했습니다. 이기붕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3월 15일 정부는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3.355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같이 동시에 가서 서로 보고 찍는 문제, 이미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서 투표함에 넣는 것, 관권 조직, 정부에서 각 국민들에게 너희는 꼭 누구를 찍어야지, 이 동네에서 이기붕 표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하는 엄포도 놨습니다. 심지어는 한 지역에서 투표자가 100명이라면 투표하면 투표용지가 투표된 것이 200장,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 숫자보다가 투표함의 용지가 100% 더 많이 뭉치로 나왔던 투표함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발각돼서 당시 마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많은 마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경찰이 발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9명이 사망을 했고 8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짐으로써 여기저기 대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3.15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4월 11일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 군이 실종됐었는데 눈에 미제 최루탄이 박힌 채로 바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대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4.19 전국적 항쟁입니다. 이 4.19가 전국적으로 3월 15일서부터 4월 19일까지 가니까 한 달 조금 넘게 확산됐죠. 4.19 혁명이 일어나던 날 4.19로 인해서 190명이 사망했고 6,4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자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4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날 이승만이 하와이로 망명하던 날 4월 28일 이기붕 자택에서는 이기붕, 박마리아, 이강옥이가 사살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 이강석이
당시 육군 소위였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 이기붕, 엄마 박마리아, 동생 이강옥을 권총으로 사살하고 본인도 배와 머리에 2발의 총을 쏘아서 그 자리에서 자결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선거의 아픔입니다. 이 3.15 선거의 원흉이 자유당이었고 그 당시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습니다. 이 역대 부정선거를 자초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 또 정치권에서는 소환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아버지라니, 민족의 대표라느니 과와 실을 논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만 부각시키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와 국민들의 안목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선거가 되겠습니다. 선거에는 관리가 부족해서 어떤 미흡한 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부정선거 논란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며칠 있으면 선거하는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는 수기로 하기로 했다고 전합니다. 수기라고 하는 것은 몇십 년 전에 우리가 하나하나 해서 손으로 이렇게 씌어서 하나, 둘, 셋, 100명씩 묶어서 놓고 이렇게 하는 시입니다. 첨단과학 디지털 시대에 구시대적 손으로 하나하나 세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은 아주 국가적인 망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우리나라 첨단 전자정부를 자초하면서 전 세계 외국에 전자정부 컨설트를 수출하려고 하면서 선거 개표를 조작과 오류를 피해서 수기로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얘기는 전자 개표를 하면은 외부에서 그 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개표수를 조작하는 일을 외부에서 해커들이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기로 해야 된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전자정부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상태인데 누구라도 해커들이 들어와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그러니까 개표 현황도 이렇게 해커들이 논란을 부리지 않도록 친밀한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정선거 논란이 요즘도 주장하는 몇몇 아주 골빈 정치인이 아직도 있다는 것도 참 서글픈 현실이고요. 이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전번 선거 때 우리나라 대통령 대행도 했고 국무총리를 했다는 정치인, 또 국회의원도 했다는 정치인들이
이런 부정선거 논란을 들고 일어나고 있고 지금 또 가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라를 책임지고 경영했다는 것도 참 서글픈 일입니다. 옛날 3.15 부정선거 같은 방법은 없겠으나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정치인들이 지금 또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졸렬한 언행은 옛날 그 당시 같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도 서글퍼집니다. 뭔가 시대가 그 당시는 전화도 걸어서 교환 몇 번 좀 부탁해요. 몇 번 좀 대주세요. 하는 시대였대.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서로 내 이웃까지 통하는 시대인데 선거에 임하는 그 자체는 그때 당시와 똑같다는 거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전 세계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아주 양아치 정치라고 저희는 보지요. 여러분, 이번 선거에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디지털된 인물, 국민이 AI를 국회에 보내야 나라가 보장됩니다. 좌우를 서로 옳다 그르다 논하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상대를 험담하는 양아치 같은 정치는 이번 기회에 아주 지구를 떠내보내야 합니다. 지한 스님은 누가 좋다, 보수가 좋다, 진보가 좋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좌와 우가 균형을 이룹니다. 오른편과 왼편이 균형을 이뤄야 정상적인 한 놈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의 진리입니다. 내가 오른손이라고 해서 왼손을 무시하고 왼손을 움직이면 안 되고 오른손만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이게 장애자잖아요. 나는 왼손을 쓰니까 왼손이 최고다. 오른손은 가만히 있어라. 이것도 장애가 아닙니까? 이런 간단한 자연의 진리를 이탈하는 양아치 같은 사람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도태시켜야 됩니다. 4월 10일은 전년 1960년도 3월 15일 부정선거를 생각해서 그런 부정선거는 저지르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법이나 지금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법이나 별다름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가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게 고르고 조금 난 사람을 택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그런 이들을 우리는 선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한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언젠간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서 어떤 데는 훌륭한 잘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